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 오늘 최고위원 회의 내용을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브리핑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국회도 이미 뚫렸기 때문에 대재앙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마스크를 끼고 하는 점을 기자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회의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바라기를 하다가 시진핑 바라기를 하는 속셈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강금 옥중투쟁 106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 51일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폐렴에 대해서 시진핑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무엇 때문에 중국의 출입국을 막지 않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의 상반기 방안에 초점을 두고 김정은 바라기를 하던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 바라기를 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 달 전부터 중국 국경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우한 폐렴의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10,000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로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4번이나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문재인 씨가 제정신인가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폐렴을 방치하면 재앙으로 간다고 엄중한 경고를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결국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걷잡을 수 없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특정 종교 집단과 특정 지역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7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매일 2배씩 늘어나는 상황에 와서야 심각 단계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 우한 폐렴 환자가 한 지역에서 50명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상 받은 사람들과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와중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상인들을 만나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상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벌어둔 돈으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 폐렴에 대한 대처는 상식 이하의 대처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 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관광에 대한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방문 자제입니다. 과연 이 정권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우리 공화당과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인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각 단계 발동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찾으려고 해도 가격이 3-4배 뛰어버린 마스크 300만 개를 중국에 주겠다고 하는 오만의 정권입니다. 이 정권을 믿고 중국 폐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개인위생, 자가위생, 철저한 자가위생과 가능한 외출 금지, 각 지역 방역체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4번의 겨울 171자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았던 태극기 집회를 지난 토요일에 취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사태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감염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4배의 속도라고 합니다. 상식이 있는 전문 의사들은 대응 단계가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대구인데 대구의 많은 시도민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국민들께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아픔, 고통, 투쟁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에 구체적인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병실이 모자라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1000개 정도의 병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병실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 의료기관도 빨리 투입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방역에 필요한 물자 공급, 인력 지원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힘들게 고통을 이기고 있는 대구 경북 시 도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적 행태가 대구 경북 시 도민들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전국적인 중국 폐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재입니다. 오만, 불통,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를 중국 폐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집회 취소라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중국 폐렴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중국 폐렴을 이긴다는 굳은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가로 확진자가 161명이 늘어 763명, 사망자가 7명입니다. 지금 8천여 명의 유사 증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원을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면 확진자 동선 방역을 큰 모임에 대한 격리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았지만 이렇게 무대책, 무능, 전문가의 말도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해버리는 이러한 집단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역사적인 책무, 젊은 세대들에게 태극기 혁명 과업을 물려줄 것이다. 근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2017년 5월 28일에 대통령 선거 이후 2017년 3월 10일 불법 탄핵, 5월 9일 거짓 정권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민의 마음은 그야말로 좌절, 패배, 분노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좌파 언론 방송들, 조직적인 음모 세력들, 선동 세력들, 기획 세력들에 의해 국민들은 속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5월 28일에 계룡산에서 첫 집회를 가지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던가? 5월 28일 집회 이후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의 외관 철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지가 이승복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 마로니에에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이 거짓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거짓을 뒤집기 위해 진실 투쟁을 해야 한다고
무너져버린 불의가 권력을 잡으면 그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마로니에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허평환 대표님과 저와 공동 대표를 하는 대한애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창당 일화가 참 많습니다. 돈통을 돌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정당에 오래 몸담았던 저의 생각은 정당에서 돈에 자유롭지 않으면 정당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어려운 창당 과정에서도 당원 한 분 한 분 그 힘든 상황을 위로하면서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 운영되는 최초의 정당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구국혁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71차를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모든 태극기 집회의 타이틀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는 타이틀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주 현수막은 이슈에 따라 바뀌었지만 단상에 걸어둔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탄핵 무효 현수막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것은 그것이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고 탄핵 무효라는 정의를 되찾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 집회에 와서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국장 자리 내놔라, 사무실 얻어라, 연합 집회한다고 수많은 돈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당비 하나 내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초들이 그 어려운 타지 주우면서 돈을 내는 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당비조차 내지 않고 돈만 쓰다가 나가버렸습니다.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지 않고 대통령 무죄 석방이라는 진실을 찾는 일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우리 공화당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고 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구구당인지,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지, 내변의 겨울 동안 이렇게 투쟁하면서 우리는 5사람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수십 명이 감옥에 갔고 수백 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머금고 태극기를 들었던 손에 더 힘을 주고 투쟁했던 정당입니다. 함부로 정치꾼들이 폄하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70년 정당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당을 만든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파 국민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우파 국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1기에 불과합니다. 4.15 총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2기 체제가 갖춰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혀야 하겠다고 우리 공화당이 걸었던 길이 옳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 가까이 예비후보 등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런 정당은 32년 정당 생활을 했지만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조원진이 잘나서 지도부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당원들로부터 올라오는 애국심, 애당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 수십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은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70년 정당사에서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초의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정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정치적 여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가능한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개혁의 첫발을 들인 것입니다. 지도부나 당직자들이 한 분이라도 욕심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시겠다는 허평환 대표님에게
천만이 무죄석방 본부와 우리 공화당이 이끌어가는 두 축이기 때문에 본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도부를 압박하고 음해하고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가 하나라도 청렴성에 벗어난 일이 있으면 고발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태극기 혁명 전사가 되었고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변화하는 중심에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외면해도 음해해도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좌파들은 우리 공화당을 두려워합니다. 우파 국민들은 광화문 천막투쟁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좌파 독재 정권에 억눌려 있던 국민들에게 진실의 목소리를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생각을 전해줬습니다. 이제 총선이 51일 남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일어서고 자강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좌파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한 평가를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혁명이 없어지면 몇몇 정치꾼 자신의 사리사욕, 권력욕, 망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과연 탄핵 배신자들이나 내각제, 반대 대한민국 세력이나 반헌법적 세력들에게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없으면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탄핵 무효라는 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없음을 알리고 끌어내리는 핵심적인 정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1061일 되는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저를 구명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엄중한 반대한민국, 반헌법적, 반자유민주주의 제재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정당들, 대통령 이야기하다 두세 달 뒤에 사라지는 정당들, 선거만 되면 대통령 파리하는 홍준표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배신하는 인간들. 우리 공화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이라는 반헌법적, 반대한민국적, 반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잡고자 스스로가 모인 정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을 자유민주주의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만든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것을 이겨낸 정당입니다. 어떠한 당의 음해에도 흔들지 않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정부의 차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음해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말씀 그대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여정이 오늘 내일 끝날 여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의의 나라로 바꾸는 정의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의 투쟁은 사라집니다. 야합하고 밀실거래하고 정치인 몇 사람들이 민심은 당심은 다 팽개치고 자신들의 정치공학적인 노릇만 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3년 가까이 4번의 겨울을 투쟁하는 정당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1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또다시 그런 세력들이 이 위대한 태극기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의 길을 당당하게 가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준 역사적인 책무, 젊은 세대들에게 태극기 혁명 가업을 물려줄 것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